반갑습니다.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오늘은 인투이티브 머신스, 티커명 LUNR을 심층해보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요, 보이지 않는 우주전쟁, 바로 뉴 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정부가 모든 걸 독점하던 우주 개발을 넘어서 이제는 스페이스X 같은 민간 기업들이 혁신을 이끌고 있죠. 자, 바로 이 거대한 흐름의 가장 뜨거운 중심에 오늘 우리가 분석할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있습니다. 최근에 민간 기업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하면서 그냥 우주 항공 분야뿐만 아니라 월스트리트에서도 가장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기업이죠. 과연 이 LUNR은 제2의 테슬라가 될 잠재력을 가진 걸까요? 오늘 이 분석에서 그 가능성을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4년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죠. 말 그대로 역사를 새로 쓴 겁니다. 민간 기업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는데요. 이게 단순히 우리 기술 이만큼 대단해 하고 과시한 사건이 아닙니다. 냉전시대 아폴로 계획 이후 무려 반세기 만에 달 표면에 도달한 최초의 미국 우주선이라는 타이틀, 이게 중요합니다. 요즘 중국 같은 나라들과 정말 치열하게 우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미국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승리였던 거죠. 그리고 이 역사적인 성공의 중심에 바로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있다는 점,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이 기업을 주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역사에 남을 만큼 위대한 성취가 곧바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로 이어지는 건 아니죠. 달 정복이라는 인류의 오랜 꿈을 현실로 만든 인투이티브 머신스 앞에는요, 이제 훨씬 더 복잡하고 어쩌면 더 어려운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바로 차가운 현실이 지배하는 주식시장을 정복하고 투자자들에게 꾸준한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사업 모델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층 분석에서는요, 다음과 같은 핵심 질문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첫째, LUNR의 주가는 왜 달나라로 간다는 로켓에 비유될 만큼 이렇게 뜨거울까요? 둘째, 과연 우주에서 돈을 버는 구체적인 방법은 뭘까요?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파헤쳐 보고요. 셋째, 회사의 운명을 걸었다고 할 수 있는 8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전환점, 이게 과연 신의 한 수가 될지 아니면 무리수가 될지 따져보겠습니다. 넷째, 이걸 둘러싼 월가의 치열한 강세론과 약세론 논쟁의 핵심을 분석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내려야 할 최종 평가는 무엇인지, 앞으로 주목해야 할 이정표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답을 찾아가 보죠. 달 착륙 성공, 이 한 문장 뒤에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이 기업이 어떻게 월스트리트의 총화로 떠오르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2013년에 세워진 미국의 우주 탐사 기업입니다. 수많은 경쟁자들이 도전했지만 다들 실패의 쓴맛을 봤던 바로 그 영역이죠.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던 미션, 민간 기업의 달 착륙을 바로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날짜 2024년 2월 22일에 성공시킨 겁니다. 바로 이날 하루가 이 회사의 모든 걸 바꿔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단순히 기술력을 증명한 걸 넘어서 그동안 나사 같은 거대 기관의 독점물이었던 심우주 탐사를 이제 민간 기업도 해낼 수 있다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연 사건이었고요. 현재의 모든 기대감과 논쟁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여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최근 주가가 얼마나 극심한 롤러코스터를 탔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달 착륙의 환호성도 잠시, 2025년 2분기에는 예상치를 한참 밑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이게 바로 우주산업의 고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프로젝트는 자꾸 지연되고 초기 투자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현실을 보여준 사건이었죠. 주가는 급락했고 불확실성은 커졌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2026년 초 유력 투자은행인 키뱅크가 이 회사의 새로운 전략을 높이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를 26달러로 대폭 올려잡자 시장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면서 다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이 회사는 대체 우주에서 어떻게 돈을 벌겠다는 걸까요? 다음 섹션에서는 인투이티브 머신스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심층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인투이티브 머신스의 사업 계획은요, 크게 세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마치 인류가 미지의 신대륙을 개척하는 과정과 정말 비슷합니다. 첫째는 배송 및 운송 서비스입니다. 신대륙에 가려면 배가 필요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달에 가려면 우주선이 필요하죠. 나사의 과학 장비나 민간 기업의 탐사 로봇, 미래에는 달기지를 지을 자재까지 달에 필요한 모든 걸 실어 나르는 우주판 페덱스를 꿈꾸는 겁니다. 둘째는 데이터 전송 서비스.
신대륙과 본토가 연락하려면 통신망이 꼭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달과 지구를 잇는 안정적인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걸로 달에서 모은 방대한 데이터를 지연 없이 전송하고 지구에서 로봇을 원격으로 조종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야심찬 서비스형 인프라입니다. 신대륙의 항구나 도로, 발전소를 짓듯이 달의 통신 중계기, GPS 위성망, 발전시설 같은 기반 시설을 미리 쫙 깔아놓고 이걸 사용하는 고객들한테 이용료를 받는 모델입니다. 한마디로 달 탐사의 A부터 Z까지 모든 걸 제공하는 독점적인 인프라 기업이 되겠다는 거죠. 하지만 그 원대한 이상과 차가운 현실 사이의 간극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 숫자가 바로 그 고통스러운 증거죠. 2025년 2분기에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이 회사가 최소 6,846만 달러의 매출을 올릴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제 매출은 고작 5,03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무려 1,816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0억 원에 달하는 예상이 빗나간 겁니다. 이게 바로 어닝 쇼크라는 거죠. 이 충격적인 실적은 시장에 찬물을 제대로 끼얹었습니다. 아니, 달에 가는 기술은 가졌을지 몰라도 돈 버는 방법은 아직 모르는 거 아니야? 하는 근본적인 의구심을 불러일으켰고 이 회사가 비즈니스 모델의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다는 위험 신호였습니다. 이런 실적 부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정말 과감하고 어떻게 보면 극적인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회사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승부수였죠. 위기 앞에서 회사가 꺼내든 카드는 바로 이 숫자 8억 달러입니다.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렌터리스 스페이스 시스템즈라는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무려 8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거액을 투자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당시 인투이티브 머신스의 시가총액을 생각하면 이건 거의 회사의 운명 전체를 건 말 그대로 올인 베팅이나 다름없는 엄청난 규모의 승부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1조 원짜리 인수 대상, 렌터리스는 대체 어떤 회사일까요? 이전 이름은 막사르 스페이스 시스템즈로 우주산업계에서는 이미 잔뼈가 굵은 베테랑 기업입니다. 이들은 그냥 상업 위성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국가의 눈과 귀가 되어서 적의 미사일 발사를 감시하는 경보위성, 군사작전의 핵심인 보안통신위성, 지구의 모든 변화를 감시하는 정찰위성 같은 것들, 그러니까 국가 안보와 직결된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위성 플랫폼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곳입니다. 즉, 수십 년 동안 미국 정부라는 가장 까다로운 고객을 상대로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모두 검증받은 신뢰도 높은 핵심 방위산업체인 셈이죠. 이 인수의 전략적 의미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이 슬라이드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고 변수도 많은 달 착륙 전문 기업이라는 불안정한 타이틀에서 벗어나겠다는 겁니다. 대신 국가안보와 직결된 안정적인 위성 제조 사업을 품에 안음으로써 지구 저궤도부터 달까지 모든 우주 영역을 아우르는 스페이스 프라임, 그러니까 우주 산업의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 같은 핵심 주도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건 단순히 사업을 확장하는 수준이 아니라 회사의 정체성과 리스크 구조, 그리고 시장에서의 위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대한 피봇 전략인 겁니다. 자, 이 거대한 변화를 두고 월스트리트는 말 그대로 두 쪽으로 나뉘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인투이티브 머신스에 대한 투자를 둘러싼 강세론과 약세론의 핵심 논거를 정면으로 한번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강세론, 즉, 이 주식이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보는 쪽의 핵심 비전은 CEO의 이 한마디에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달에서 운영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력을 증명했고 이제 렌터리스에 검증된 대규모 생산 능력을 더했다는 거죠. 이게 그냥 자신감의 표현이 아닙니다. LUNR의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항복 기술하고 렌터리스의 수십 년간 검증된 하드웨어 제조 능력이 만나면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거대한 프로젝트를 따낼 수 있는 이른바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 거라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장밋빛 전망에 모두가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슬라이드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똑같은 투자 분석 매체인 시킹 알파에서 불과 한 달 간격으로 정반대 헤드라인을 내보냈습니다. 12월에는 당신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할 주식이라고 강력 추천하더니 바로 다음 달인 1월에는 멋지긴 한데 너무 고평가됐다고 경고하고 나선 거죠. 이처럼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린다는 사실은 이 주식을 둘러싼 긍정적인 이야기와 부정적인 이야기가 얼마나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그럼 양측의 주장을 하나씩 아주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이 표가 논쟁의 핵심을 잘 요약하고 있는데요. 먼저 강세론자들은 렌터리스 인수를 통해 단숨에 연간 8억 5천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스페이스 프라임 기업으로 도약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매출 대부분이 안정적인 정부 계약에서 나오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구조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튼튼해졌다는 의미죠. 특히 그들이 미래 동력으로 주목하는 건 45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 규모의 차세대 달 탐사 차량 LTV 계약입니다. 만약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따내면 류날은 명실상부한 달 탐사 시대의 지배자가 될 거라고 보는 거죠. 반면에 약세론자들은 여전히 회사의 근본적인 리스크가 그대로라고 반박합니다. 매출의 상당 부분이 아직도 나사라는 단일 고객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죠. 이건 미국 정부의 정책이나 예산이 바뀌면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겁니다. 또 최근에 CEO를 포함한 경영진이 무려 5,990만 달러, 약 800억 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운 점을 아주 부정적인 신호로 봅니다. 회사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주식을 파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죠. 마지막으로 이미 주가가 너무 올라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다는 점, 그리고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 같은 기존의 거인들과의 경쟁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는 점을 약세의 핵심 근거로 제시합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의견 차이는 이 목표 주가 차트를 보면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인수합병 과정의 리스크나 현재 수익성을 문제 삼으면서 9.5달러라는 아주 보수적인 목표 주가를 냈고요. 반면에 키뱅크는 LTV 계약 수주 같은 미래의 잠재력을 전부 다 반영해서 무려 26달러라는 극단적인 낙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회사를 두고 목표 주가가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것 자체가 이 주식의 미래를 예측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논쟁적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치열한 논쟁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요? 마지막 섹션에서는 강세론과 약세론 중에 어느 쪽이 맞았는지를 결정할 미래의 핵심 사건들과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표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0년 인투이티브 머신스의 운명을 결정할 핵심 체크리스트입니다. 투자자라면 반드시 달력에 표시해둬야 할 포인트들이죠. 첫째, 가장 중요한 변수, 바로 40억 달러 규모의 나사 달 탐사 차량 LTV 계약 수주 여부입니다. 이걸 따내느냐 마느냐에 따라 회사의 레벨 자체가 달라지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둘째, 인수한 렌터리스와 물리적으로 또 화학적으로 결합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두 회사의 매출을 더하는 걸 넘어서 시너지를 통해 새로운 계약을 따내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와야 한다는 거죠. 셋째, 재무제표를 통해서 회사가 약속한 대로 조정 EBITDA의 흑자 전환을 향해 잘 나아가고 있는지 꾸준히 추적해야 합니다. 기술력 과실을 넘어서 이제는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증명해야 하는 단계니까요. 이 밖에도 후속 달 탐사 임무들이 차질 없이 성공하는지, 그리고 대형 연기금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지분을 늘려나가는지도 이 회사의 장기적인 신뢰도를 판단할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결국 모든 분석은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지구와 달 사이의 거대한 시스루나 경제라는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위대한 개척사일까요? 아니면 그저 정부의 예산에 의존하는 리스크가 아주 높은 투기적인 베팅에 불과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바로 이 기업에 대한 투자 결정을 좌우할 겁니다. 오늘 살펴본 이 심층 리포트가 그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날카로운 토론은 오디오 분석 본편에서 이어집니다. 다음 분석을 원하는 기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